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잎에 대한 생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잎의 생장. 식물이 처음 갖게 되는 잎을 자엽이라고 합니다. 자엽. 자엽은 종자 내에 있는 배가 자라나는 것이죠. 즉, 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가 유화가 있죠. 유화가 있고 하배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분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자엽은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엽이 나온 거죠. 제일 처음에 잎은. 인편은 눈이 형성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며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즉 비늘잎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또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잎은 줄기 끝을 정단분열지역에서 만든다. 줄기. 자, 정단분열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잎의 아랫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엽신이 분화되면서 엽병이 중간에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잎의 신장. 이제 잎이 커지는 거죠. 잎의 신장은 처음에는 끝부분에서 이제 생장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것이 곧 중단되고 잎의 가장자리, 즉 엽신 부분 있죠. 자, 가장자리와 중간에 위치한 분열 조직에서 세포 분열을 통하여 고유한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틀린 소나무류 잎은 자엽 위에, 즉 여기에서 있는 자엽 위에 두 가지 형태의 잎을 가지게 되는데, 자, 종자가 발화하면 자엽이 즉 지상 위로 올라오고 유화로부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유화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잎은 바늘 형태를 가진 1차 엽이고 첫 해의 시간이 지나서 수정 고유 잎을 갖춘 2차 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소나무 속의 경우 2차 엽은 다발 형태로 묶여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엽속의 형태로 갖추고 2차 엽이 신장될 때 분열 조직은 잎의 기부 쪽이라고 하죠. 자, 이거 엽초가 있고 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기부에서 위치하고 또 엽초에 쌓여 있습니다. 엽속이라는 것은 잎의 다발 형태로서, 자, 소나무 잎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런 자엽이죠. 자엽은 아까 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소나무류에서는 2 내지 18개가 나온다고 했죠. 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유화로부터 이제 본엽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유화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이런 1차 엽이 여기에 있는 1차 엽이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엽은 자,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있죠. 하고 어떤 형태의 이제 좀 더 이제 성숙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지나겠죠. 첫 해의 시간이 지나면 수정 고유 잎 모양을 갖는 2차 엽입니다. 2차 엽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어떤 잎일까요? 1차 엽이고 이건 2차 엽. 이게 어린 잎, 그 다음에 성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잎의 종류, 소나무의 잎의 종류는 어린 묘목의 줄기는 종자의 하배축, 즉, 이 줄기는 종자의 하배축에 해당하고, 발화한 직후 어린 묘목에는 1차 엽인 유엽만 남깁니다. 자, 어린 엽이 1차 엽인 유엽과, 좀 성장하면 2차 엽인 성엽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 묘목에서는 이런 2차 엽인 성엽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친엽수 잎이 자라는 기간은 활엽수보다 더 긴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잣나무의 경우 줄기 성장은 2개월 이내에 끝나지만 잎의 신장은 3개월 이상 걸리고 또 고산성 전나무나 대왕성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걸릴 만큼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자, 줄기 생장량. 줄기가 큰다는 것은 수고가 큰다는 거죠. 자, 줄기 생장량은 수고 생장량과 같은 말입니다. 수목의 줄기가 생장하는 형태는 정화의 역할. 정화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줄기의 형태나 성장 주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한생장과 먼저 유한생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한생장, 유한이라는 것은 어딘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유한생장 같은 경우는 정화가 보면은, 우리에 보면은 항상 정화가 이렇게 있고, 치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정화가 주지의 한 복판에 자리 오고 있어. 줄기의 생장. 자, 정화가 커서 줄기가 생장이죠. 눈이 커갖고. 자,
줄기 생장을 조절하면서 제한하고 있을 때, 유화는요, 제한하고 있을 때, 여기에는 소나무류와 가뭄비나무류, 또 참나무류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생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당 1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자, 가지당 한 번 혹은 두세 번은 정화가 차례로 형성되어서 신장을 하게 됩니다. 무한생장이라는 건 어떠시냐? 자, 유한생장은 이렇게 두세 번은 있지만, 자, 보실 때, 동화에서 유래한 줄기가 자란 다음, 가지 끝이 죽거나 정화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을 늦게까지 자라다가 추위로 끝부분이 죽으면 맨 위에 있는 층화가, 즉, 정화가 죽어버렸잖아요. 층화가 정화의 역할을 대신하여 이듬해 봄에 다시 줄기가 자라는 것을 무한생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화가 꽂히거나 또는 가지 끝이 흔히 죽는 자작나무나 서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버즘나무, 아카시아나무, 피나무, 또는 느릅나무 등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가지 끝에 죽은 흔적이 있어서, 자, 무한생장하고 유한생장은 구별이 되겠죠. 가지 끝에 죽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생장과 그 다음에 자유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생장이라는 것은 당년에 자랄 모든 원기가 전년도입니다. 전년도에 형성된 동화 속에, 겨울눈 속에 미리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동화가 개업을 하니까 잎이 펴진다는 것이죠. 작년 봄에 신장시키기만 하기 때문에 봄 일찍 줄기생장을 마치고, 자, 봄에만 크고 여름 앞에까지만 크기 때문에, 자, 가을까지 더 크나면 훨씬 더 신장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장량이 적게 됩니다. 고정생장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정생장이 하는 수종을 외워야 되는데, 수정을 외우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고정생장이라는 것은, 자, 고정생장이고 고정을 넣어야 되고요. 소작과 고정에 솔성너도 동참했느냐? 그때 소작과 소나무, 잣나무, 가뭄비나무, 솔성나무, 너도밤나무, 동백나무, 참나무 이렇게 해서 소작과 고정에 솔성너도 동참했느냐? 그 다음에 자유생장하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 미리 만들어진, 이게 고정생장이나 자유생장이나 동화 속에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요, 만들어진 원기가 봄에 자라서 춘엽이 되고, 즉 봄에 자라서 춘엽이 되고, 곤이어서, 즉 이건 동화 속에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곤이어 새로 만들어진 원기가 여름 내내 하엽을 생산함으로써 형태가 쭉 춘엽하고 하엽하고 틀리겠죠. 자, 형태가 다른 두 종류 잎을 가진 이엽지를 만들게 됩니다. 두 가지 잎을 만들게 됩니다. 가을 늦게까지 줄기생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가을 늦게까지요. 여기까지 가을 늦게까지. 이것은 봄하고 초여름에 끝납니다. 자, 가을 늦게까지 줄기생장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수고생장 속도가 고정생장 속도보다 빠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 여름이 되려가면 멈추지만, 얘는 가을 늦게까지이기 때문에 생장하는 기간도 길고, 더, 이게 수종이 더, 생장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있는 자유생장에 관한 여기에 있는 수종들은 포은사의 낙자 스님은 됐다, 자유롭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자유생장이지 않습니까? 됐다, 자유롭다. 자유생장이라는 뜻이고, 포은사, 포플러, 은행나무, 사과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대왕송, 태다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소나무 종류는 우리가 고정생장을 하죠. 얘들은 고정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자, 소나무류는 대부분 고정생장을 하지만 이 대왕송하고 이 태다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생장을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있십시오. 자,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겨울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동화에서 여기에 있는 춘엽을 만들죠. 이렇게 춘엽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원기, 고리에서 새로 만드는 원기가 여름 내내 하엽을 만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나고, 자, 생장이 끝난 거죠.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원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하엽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유생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 고정생장은 예를 들어 이걸로 생각하면 이만큼 컸는데, 자유생장하는 것은 이만큼 컸다는 이야기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생장을 하는 수종이 고정생장하는 수종보다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결론입니다. 고정생장을 하는 적송과 잣나무는 대개 1년에 한 마디씩 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수간의 마디수를 세워 나무 나이를 추정하고 또 동시에 줄기의 길이, 자, 줄기의 길이라는 것은 그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죠? 줄기의 길이로 그 당시 기후 조건을 추측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기후 조건입니다. 축소할 수 있는 반면 남부 소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마디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가 없겠죠. 나이를요. 그 다음에 고정생장하는 수종도, 자, 고정생장하는 수종도 어린 묘목 시절에는 자유생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가뭄비 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 자유생장하는 수종도 노령기에 되면서 고정생장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은행나무와 포플러인데 얘들이 왜, 자, 자유생장하는데, 자, 노령기에 되면서 고정생장. 그럴 때는 노령기에 거의 얘들은 고정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수종이 고정생장이나 자유생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고생장이, 자, 계절적인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죠. 그런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고정생장이 하는 수종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자유생장을 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더 생육기간이 긴 자유생장을 하는 것들이 더 어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다음에, 고정생장을 하는 잣나무와 같은 수종은, 자, 고정생장을 하는 작년에 자랄 모든 줄기의 원기가 전년도 가을에 동화 속에 미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동화가 형성될 때, 눈이 형성될 때 수분 부족으로 광합성이 저조해지면 작은 눈을 만든다는 것이죠. 작은 눈을 만든 게 당년에 클 어떤 줄기 같은 생장이 적어지게 됩니다. 당년에 줄기 생장이 적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생장을 하는 포플러 같은 수종은 전년도 기상 조건으로 인해 예를 들어서 작은 동화를 만들었다 해도 그 봄에부터 여름까지 갈 때 줄기 생장이 적어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초여름 같을 때 어떤 조건이 더 좋아져 나가면 거기에다 따라가죠. 자, 당년의 첫 번째 줄기 생장만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름에 만들어진 줄기의 생장은 전년도의 기상 조건은 아무 상관이 무관하게 당년 여름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지와 단지. 자, 장지와 단지는, 자, 은행나무나 낙엽송, 자작나무, 단풍나무 등은 두 종류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장지는 잎과 잎 사이의 마디가 길어 잎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잎이 떨어져 있는 거. 단지는 잎과 잎 사이의 마디가 거의 없어 총생한다. 여기는 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장지와 단지를 본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잎은 보면은, 이건 낙엽송인데, 잎을 보면 여기는 총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고, 자, 여기 이파리는, 자, 이렇게 잎이 하나씩 떨어져갖고 계속 길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하나하나 잎을 가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지에 속한다고 보시죠. 소나무의 경우 엽속이란 어떤 것이죠? 자, 엽초 속에 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을 엽속이라고 하죠. 엽속은 이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 지금 소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깍지가 있고, 이거 엽속이고, 이거 엽속이다 간다고 하면은, 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는 뭐라고 보죠? 단지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는 장지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나무의 경우 엽속은 단지에 해당하고 엽속에 붙어있는 가지는 장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생장을 하는 수종이, 자, 노령기에 따라서, 자, 자유생장을 아까 한번 말했었죠. 그것은 노령기에 따라서, 자,
생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지가 고정생장으로 바뀌면서 단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비정상적이란 무엇이요? 정상지가 아닌 것이 비정상적이죠. 자, 원래는 제 위치는 어떤 계절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야 되는데, 제 위치나, 제 계절에서 벗어난 줄기를 비정상지라고 하는데, 그늘에 있던 자마가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줄기가 자랄 경우에 도장지라고 합니다. 이 도장지는, 진엽수보다는 이 활엽수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목에서 또 작은 나무에서 성목보다 많고, 또는 피암목에서 우세목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같은 순종에서는 이 유목이나 작은 나무가 이 성숙목이나 큰 나무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인분에서도 보면 이 피암목이 우세목보다 더 도장지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한 감벌을 한 것이 약한 감벌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강한 감벌을 한 것이 약한 감벌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숲 가장자리인 이면부에 위치한 나무에서 더 많은 도장지가 보이고요. 수종에 따라서는 다음에 자라야 할, 수종에 따라서 다음에 자라야 할 눈이 당년도에 미리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참나무나 오리나무, 소나무로 해서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정화가 자라는 것을 이걸 여름 도장지라고 하며 이것을 나마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간형과 정화우세. 수간이라고 하면 크라운 쪽을 말하는 거죠. 자, 대부분은 아자식물은 정화지가 스가지보다 빨리 자라면서, 정화가 스가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원추형을 나타내겠죠. 정화지가 수가보다 빨리 자라면서 원추형의 수간형을 유지하며, 이것은 정화가 옥신계통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여 스가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것을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한다. 두 번째, 대부분의 피자식물은 어릴 때에는 정화우세, 즉 피자식물이 모두 정화우세가 나타나지만, 원추형의 수형을 유지하지만, 어릴 때입니다. 피자식물도 어릴 때는 정화우세가 나타나서 원추형, 이런 꼴의 모양을 갖추게 유지하지만, 곧 정화우세 현상이 없어지고 측지의 발달이 있으니까 옆으로 흘리니까 더 왕성하게 되죠. 측지의 발달이 왕성해져서 넓은 수간을 가진 구형의 수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형의 수간형을 가진 수종도 인분 내에서 밀식을 하면 다시 원추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구형을 하지만, 나무를 밀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좁게, 여기가 간격이 좁게 한다고 하면은 이 나무도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빨리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나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추형의 모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형의 수간형을 가진 수종도 인분 내에서 밀식을 하게 되면 원추형과 비슷하게 자란다. 다음에는 직경생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관 속 형성층은 수간이나 줄기, 뿌리 부분은 이 직경생장이라는 것은 형성층이 어디에 있죠? 형성층이 목부와 사부 사이에서 위치하게 되죠. 수목은 주로 형성층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층의 활동에서 비대생장인 직경생장을 하며, 사부 바깥쪽에 위치한 코르크 형성층 있죠. 코르크 형성층도 비대생장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아까 지금 어떤 거 있죠? 측방분열조직이라고 했죠. 직경생장은 유관 속 형성층이 안쪽으로 생산한 목부, 2차 목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유관 속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을 합해서 측방분열조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형성층의 세포분열. 형성층 구역에, 즉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이라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형성층인데, 접선 방향이라면 이것의 접선 방향, 이런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 여러 층의 시온세포까지 포함해서 형성층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합해서 말하는 거죠. 형성층에서는 두 종류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즉 병증 분열하고 수충 분열인데, 자 병증 분열이라는 것은 그거냐? 목부와 사부 시온 세포를 추가로, 자 추가로라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횡단면상에서 접선 방향으로 세포벽을 만드는 세포 분열이다. 그 다음에 수충 분열. 수충 분열이라는 것은 나무 직경이 굵어짐으로써 인해 형성층 자체의 세포수가 모자랄 때 형성층의 세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방향으로 세포벽을 이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 부분을 떼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그러면, 자, 요것이 바꾸고, 지금 이 부분에가 여기가 이제 표피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피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즉, 이 형성층 부분에서, 자, 세포의, 자, 목부와 이 형성층에 의해서, 자, 병증 분열은 목부와 사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둘레가 커짐으로써 이렇게 동그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형성층에 있는 시온세포 숫자가 불어나니까 지금 수충 분열은 여기에 있는, 자, 형성층 시온세포 숫자를 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충 분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계속 되겠죠. 자, 여기하고 여기 형성층에 의한 세포 분열에서 이 병층 분열과 지금 이 수충 분열은 이렇게 나무가 동그란 상태에서 일어나지만 다음에 뿌리에서 말할 때 우리가 뿌리에서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자, 내초에서, 자, 이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초다. 내초에서, 자, 측근을 만들 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것 같이 원 전체가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불크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하고 이거하고 여기도 병증 분열하고 수충 분열을 같이 하게 되면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자, 목부와 사부 생산.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 자,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 자,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생산하는데, 형성층 안쪽으로는 목부를 추가시키고, 바깥쪽으로는 사부를 추가시키면서, 형성층 자체는 항상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층 장소는 계속 분열 조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형성층 세포는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질 때, 접선 방향, 자, 둘로 갈라질 때 접선 방향으로 새로운 세포벽을 만드는 병층 분열에 의해서 목부와 사부를 만들고, 좀 전에 만들었죠? 만들고, 생리적으로 체내 호르몬 중에서 옥시느 함량이 높고, 자, 지베놀 함량이 낮을 때 목부를 생산하고, 자, 또 바꿔서, 옥시느 함량이 낮고, 자, 지베레닌 함량이 농도가 높을 때는 사부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형성층이 생산하는 목부와 사부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정이 간에, 어떤 환경이 간에 목부 생산량이 사부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습니다. 자, 비율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예를 들면 전나무 경우 목부와 사부 비율이 보통 14대 1로 되는 것을 관찰됐고요. 목부 생산량은 사부 생산보다, 자, 환경 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자, 환경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안 좋아졌을 때는 목부가 줄어들겠죠. 환경 변화에 심하게 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 자, 생장에 불리한 환경이 되면 목부 생장량이 줄어들고 그 비율이 작아진다. 서양측벽의 경우 나무 활력이 감소하면, 즉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아질 때 그 비율이 15대 1에서 즉 2대 1 정도로, 즉 목부가 줄어드는 것이죠. 환경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온대지방에서는 봄의 형성층이 활동을 재개할 때 사부 조직이 목부 조직보다 먼저 만들어진다. 즉 사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목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처음 한 번만 그랬습니다. 처음 한 번은 사부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목부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자, 형성층에 의해서 어떻게 목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부가 어떻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층 분열에 의한 형성층의 목부와 사부 생산 방식을 보면은 자, 이것이 한마의 형성층이죠. 자, 형성층이 자, 이렇게 되고 이 점 찍어진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쪽. 자, 바깥쪽으로 여기가 사부고 안쪽으로 목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먼저 만드는 것은 형성층에 의해서 이 사부 쪽을 먼저 만들게, 아니, 목부 쪽을 먼저 만든다. 목부 쪽이 1번을 만들고 또 다시 분열을 해서 2번을 만들게 되면 1번이 밖으로 밀려나고, 여기 형성층과 가까운 것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번을 만들고 2번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부 쪽으로 가면서 3번을 만들게 되죠. 사부를 만들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만들어지는데, 자, 네 번째 만들어지면 3번이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지금 4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숫자를 보면, 자, 목부 쪽에서 1번 만들고, 2번 만들고, 그 다음에 3번이 원래 만들어졌지만 3번을 밖으로 밀어냈으니까 4번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숫자는 세포가 만들어진 순서이며, 점박이 세포, 이 점박이 세포는 계속 형성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